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책은 바로 짜잔! 부루퉁한 스핑키라는 책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스핑키라는 친구인데요.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뭔가가 불만에 가득 차고 화가 난 모습이죠. 부루퉁한 스핑키란 말은 화가 나 있는 스핑키란 뜻입니다. 스핑키는 왜 화가 났을까요? 한번 볼까요? 왜 화가 났는지. 이 친구가 스핑키고 여기는 스핑키의 누나예요. 누나는 웃고 있는데 스핑키가 화가 나 있죠? 분명히 누나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뭔가 동생을 놀리는 듯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화가 나겠죠? 두 번째, 아직은 글자가 하나도 없죠? 여기도 스핑키고 스핑키보다 키가 큰 형이에요. 둘이서 표정을 보니까 뭔가를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서로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기분이 좋지 않죠. 그 다음 장면은 여기에 스핑키, 작은 스핑키가 있고 아마 스핑키의 아버지 같아요. 아빠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지시하면서 표정이 좋지 않아요. 스핑키가 듣기 싫은 그러한 지시를 아빠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의 스핑키 이렇게 해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가죠. 눈을 부라리고 있죠. 입은 꽉 깨물고 있죠. 여러분들도 화가 날 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핑키는 씩씩거리면서 집에서 나와 풀밭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스핑키는 코앞에 피어있는 민들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화가 났거든요. 우리 식구는 모두 머저리야. 말로는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 엉터리야. 비록 엄마는 안 그렇지만. 모든 식구에게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곧 윌람이나 누나가 나와서 말했어요. 스핑키야, 스컹크라고 불러서 미안해 하면서 그러나 스핑키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뭐라고 스컹크라고 놀렸나 봐요. 스핑키 대장님, 내가 잘못했다니까 누나가 말했지만 스핑키는 그래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면 다야? 스핑키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있으니 히치 형이 슬금슬금 다가왔어. 스핑키 등을 쿡쿡 찔렀습니다. 스핑키는 획 뿌리쳤습니다. 형은 그래 네 말이 다 맞더라. 내가 찾아봤더니 필라델피아가 벨기에 수도가 맞더라고 라고 했습니다. 스핑키는 등을 돌렸습니다. 알랑거리는 형 목소리는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야, 스핑크스, 엄마가 점심 먹으러 들어오래. 형이 말했습니다. 형이 뭐라고 말을 해도 화를 풀지 않고 있어요. 스핑키는 대답 대신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스핑키의 엄마 아빠는 창문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딱한 녀석. 스핑키는 너무 예민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나가서 스핑키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요. 놔둬요, 여보. 아빠가 말했습니다. 저러다 제풀에 지치게 그냥 두라고. 하나도 골랠 일이 아닌 걸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스핑키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둑어둑해질 무렵 저녁 때가 다 됐나 봐요. 엄마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스핑키에게 몇 번씩 입을 맞추면서 정말로 스핑키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핑키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사랑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스핑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또 한 번 뽀뽀를 했습니다. 그건 가짜 뽀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스핑키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핑키는 돌처럼 뻣뻣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때늦은 뽀뽀 따위에 마음이 흔들릴 스핑키가 아니었으니까요. 돌처럼 딱딱해졌대요. 다음날 아침 아빠가 일터에 나갈 때 스핑키는 아무도 못 보게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아빠가 일하러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왜 숨었을까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2초쯤 뒤에 스핑키는 뒷곁에서 나와 석유깡통을 발로 뻥 차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슨 아빠가 저래? 자기가 숨어 있었지만 숨은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화가 나서 이렇게 석유깡통을 발로 찼어요. 낮 12시에 엄마가 음식이 가득 담긴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스핑키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두들 나에게 친절해졌군. 스핑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와. 엄마가 접시를 가지러 왔을 때 토마토 수프와 아스파라거스는 손도 안 댄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넛과 포도는 사라진 뒤였죠. 도넛과 포도는 누가 먹었을까요? 스핑키는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지만 누나와 형이 그때마다 찾아냈습니다. 스핑키가 이번에는 집 뒤에 있어도 누나는 스핑키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 주셨어요. 누나와 형은 스핑키에게 말을 하게 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또 가끔은 그냥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스핑키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누나와 형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딱 한 번 히치 형이 그 잘난 무릎을 꿇고 자기 때문에 화난 일이 있으면 제발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스핑키는 그 모든 게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와, 형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도 도저히 화를 풀지 않고 있어요. 엄마가 스핑키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스핑키는 팔을 국수가락처럼 축 늘어뜨리고만 있었습니다. 윌람이나 누나가 데이지꽃을 꺾어 해먹에 꽂아 주었습니다. 스핑키는 그걸 내던져 버렸습니다. 와, 누가 말을 시켜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스핑키입니다. 어떡하죠? 4시쯤에 서커스단이 바로 집 앞으로 행진해 갔습니다. 스핑키야, 저것 좀 봐. 어릿광대들의 코끼리도 있네. 엄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스핑키는 그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대단한 잔치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모두 다 즐거워하고 있지만 스핑키는 조금도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났기 때문이죠. 무슨 식구들이 이래? 처음에는 나를 엉망으로 휘저어 놓고는 이제 와서 서커스단이나 구경하라고 하면서 스핑키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세상이 모두 즐거운 것 같아도 스핑키 혼자 슬퍼 보이죠? 스핑키의 제일 친한 친구들 스머즈와 이기가 놀러 왔습니다. 스머즈는 해먹으로 기어 올라오더니 스핑키의 귀에 대고 얼빠진 이야기를 주저주저 짓거렸습니다. 스핑키는 스머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같이 놀고 싶지 않은 거죠. 스머즈와 이기는 스핑키를 이리저리 흔들어댔습니다. 스핑키가 좋아하는 놀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스핑키는 해먹으로 몸을 돌돌 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머즈와 이기는 가버렸습니다. 와, 친구들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아빠가 스핑키에게 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말씀하시기를 스핑키가 나이값을 못하고 애처럼 군다 해도 식구들은 스핑키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스핑키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정상적인 아이랍니다. 아빠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핑키는 아빠의 그 허튼 소리를 안 들으려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아무도 스핑키가 자기만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는커녕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 세상이 스핑키에게 함부로 대했고 그래서 스핑키도 이 세상을 싫어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포함했어요.
아참, 동물들만 빼고요. 상태가 점점 심각하죠. 모든 세상과 단절하고 이 세상을 싫어하기로 했대요. 스핑키네 식구들은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은 스핑키가 그렇게 불행하게 느끼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스핑키네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2군데나 걸었습니다. 어디에 전화를 했을까요? 다음 날은 휴일이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롭고 새들은 행복하게 지저귀었지요. 하지만 스핑키는 그런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해먹 안에 빨래더미처럼 누워만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오셔서 선물을 주는데도 스핑키는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짜잔! 이번엔 누가 왔나요? 바로 그때 광대 아저씨가 잔디밭으로 껑충껑충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광대 아저씨는 스핑키야,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광대 아저씨는 눈을 찡긋하면서 스핑키의 주머니를 슬쩍 만지더니 금세 3층짜리 아이스크림을 내밀었습니다. 1층은 초콜릿, 2층은 바나나, 3층은 피스타치오였지요. 스핑키는 비실비실 웃음이 삐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빠가 싱글싱글 웃는 게 보였습니다. 아하, 어찌된 일인지 알겠군. 광대 아저씨는 바로 식구들이 보낸 거였어요. 좋아, 그렇다면 절대 웃을 수 없지. 이렇게 온 식구들이 광대를 내세워서 스핑키에게 다가왔지만 스핑키의 마음을 열고 싶었는데 열고 싶다가도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네요. 이번에는 저녁이 되고 비가 오네요. 가족들이 방수포를 덮어주고 비치 파라솔까지 세워줬어요. 어쩌면 식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도 몰라. 어쨌든 지금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식구들이 나한테 그렇게 군 게 꼭 식구들만의 잘못일까? 스핑키는 이제 화가 대충 풀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헤헤거릴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지.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나요? 마음으로는 이제 화를 풀고 화해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 화를 풀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스핑키는 어떻게 하면 화를 풀면서도 웃음꼴이 되지 않을까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식구들을 깜짝 놀래주기로 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스핑키는 집 안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가 비밀 작업을 하느라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 스핑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웃음꼴이 되지 않으면서 화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낸 걸까요? 다음 화면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짜잔! 바로 이렇게 일을 벌였답니다. 아침이 되자 식구들은 모두 잠에서 덜 깬 찌푸룩한 기분으로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갖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울긋불긋하게 차려입은 광대가 식구들을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스핑키였어요. 물론 식구들은 광대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챘지요. 식구들은 어찌나 웃어댔던지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식구들은 스핑키에게 훨씬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아빠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게 탈이지만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마쳤습니다. 스핑키가 화를 풀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나요? 정말 화가 나서 용서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적이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또는 친구들이 관심을 보여줘서 이제 좀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화해를 청할지 몰라서 고민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실수한 것을 받아들이고 또 누구도 아빠든지 또는 누나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좀 더 빨리 용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또 내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할 때 많이 화가 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또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불통한 스핑키처럼 화내지 말고 여러분도 용서하면서 한 주 동안 즐겁게 잘 지내도록 해요. 안녕.